둥이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소변 염도기로 측정하고 있는데 아침에 1.1%, 중간 측정 0.2% 또는 0.5%, 식후 1.5 또는 0.8, 하루에도 다 달아요. 이 정도면 소금 제가 잘 먹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네. 0.2%, 0.5%는 낮은 겁니다. 저렇게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꾸준히 쭉 드시다 보면 그 숫자가 0.9 이상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양 잘 챙겨 드시는데요. 소금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 하면 국물에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자, 특히 된장 국물이나 청국장 이런 거, 김치찌개 국물 또는 뭐 순두부 이와 같이 각종 음식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으로 먹는 게 맞다. 그리고 음식도 염도를 이렇게 주로 찍어 보시면요. 0.9%에서 약 1.2% 정도 사이가 나올 때 가장 맛있습니다. 낮아도 맛이 별로, 너무 높아도 짜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적정량을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식으로 먹을 때 소금이 제대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0.9%까지 올라가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엄청 시간 오래 걸리죠. 이렇게 늘을 뛰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1년 반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소변 염농도가 0.2, 0.3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죠. 그런데 계속 꾸준히 먹다 보니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여러분들 중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냥 소금을 먹으면 0.9% 올라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소금을 먹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아예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꾸준히 기다려 보시고요.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드신다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 먹고 와가지고 염도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일주일 먹고 나서 뭐 나는 아직도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일주일 먹고 나는 혈압 안 떨어져요. 당 안 떨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3달입니다. 3달. 한약도 3달은 먹어야 약발이 나타난다면서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요, 3달 생각하십시오. 3달 동안은 먹어라. 3달 뒤에 보자. 이렇게 드셔보셔야 되는 거죠. 자,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비타민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 좀 긴 시간 동안 드셔보시고 드시면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타민C 먹고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방귀가스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C 먹었더니 방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 부작용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게 왜 나타나는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좀 해주세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네, 저한테 제가 올려놓지 않은 아이템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궁금한 거는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찾아보시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닥터 한스를 치시고요. 궁금한 단어를 치시면 됩니다. 닥터 한스, 방귀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네, 닥터 한스, 고혈압 이렇게 쳐도 되고 닥터 한스, 당뇨 이렇게 쳐도 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닥터 한스, 정상혈압 또는 뭐 정상혈당 농도 뭐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단어 웬만한 건 다 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찾아보시다가 없으면
저한테 질문을 유튜브에다 올려주셔도 되고 여기에 댓글에도 또 올려주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댓글에는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무슨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유튜브 이 아래쪽에다가 막 같은 질문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런데 전부 지금 답변을 다 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좀 찾아보시는 것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거는 뭐 길어야 글 몇 줄입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설명해 놓은 것들을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타민C 알약과 주사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뚜렷한 차이는 R은 입으로 나 스스로 먹는 거다. 주사제는 병원에 가서 맞는 거다. 근데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맨날 병원 가서 어떻게 때때마다 병원 가서 1g씩, 2g씩, 5g씩 맞을 겁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맞는 거는 시간 되면 가서 맞으면 그게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거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맞으시고요. 계속 때때마다 입으로도 넣어주고 두 가지를 병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으면 먹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확실히 먹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0g에서 다르고 20g에서 다르고 30g에서 다릅니다. 차이가 나니까는요, 좀 잘 조절해서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키토산 드시고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키토산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그 몸의 순환 속도, 순환이 훨씬 더 잘 되게 하고 세포대사가 잘 되어 버리니까 수분 요구량이 증가해서 변비가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한 10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조금이라도 온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일단 중단하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가 또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요. 질문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이런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농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질문을 올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다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 한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김갑수님, 백재근님 안녕하십니까? 정여사님 안녕하세요. 천지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민을 식전에 먹는 것과 식후에 먹는 차이 부탁드립니다. 식전과 식후에 나누어 먹어도 무방합니까? 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식사 전에 비타민C를 먹으면, 식사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대를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먹는 거 이런 건 전 권장하지 않습니다. 위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식사하기 30분 전, 식사하기 1시간 전 이럴 때 먹으면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바로 전을 식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하기 바로 전요. 네, 그렇게 먹으면 음식에 들어있는 물질하고 비타민C하고 만나가지고 위장 속에서 버무려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음식 때문에 위장의 pH가 올라갑니다. pH가 올라가면 음식을 분해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사실 밥 먹기 바로 전에 먹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밥 먹기 바로 전에요. 그리고 음식하고 비타민C가 빨리 만난다. 음식이 들어오면서 바로 비타민C와 만난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다. 자, 식후에 먹으면요. 밥 먹는 동안 소화작용이 일어나는데 밥 먹는 동안 일어나는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것을 비타민C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뭐냐면 위장에 문제가 있고 위에 위산이 부족하고 소화가 평소에 잘 안 되고 있는 분이라면 식후에 우선 먹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서 식전에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문제가 있고 위산이 부족하고 이런 분이시라면 식사 후에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요. 식전과 식후에 나누어 먹으면 어떻게 하냐. 저건 더 좋습니다. 일단 비타민C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많이 먹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식전에 바로 2알 정도 먹고요. 식후에 또 1알 정도 먹고. 좋습니다. 그러면 3알이잖아요.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식전에 2알, 식후에 2알. 이렇게 해서 4알을 먹어도 괜찮고요.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됩니다. 식전에 1알, 식후에 1알.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꼭 같이 먹어주면 소화를 되게 하는 데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타민C 소화를 시켜주는 대단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꼭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분 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최수영님, 장상피 화생 진단받았습니다. 함께 복용하면 좋을 비타민이나 피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소변 농도를 위해 좀 짜게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장상피 화생 진단받은 거는 그냥 진단받으신 대로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고 이가 나빠지고 이런 것처럼 그냥 위장에 생기는 한 개의 노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진단만 하는 겁니다.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요. 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화는 내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관리하기에 따라서 제가 요즘 한참 많이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노화. 자, 노화 중에 한 개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 머리카락 빠지는 거잖아요. 저 지금 여기 이 정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 인사를 숙이면 여기 약간 보일 정도로 머리가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요즘 보면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요만큼 있는데 옛날 영상, 1년 전의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얀 게 살이 보입니다. 1년 전 영상. 자,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화가 일어난 건데요. 노화잖아요. 머리카락 빠지는 거. 노화가 일어났는데 다시 돌린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기 여하다. 지금 1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노력을 하면 노화는 멈출 수 있다. 또는 다시 돌릴 수 있다. 지금 장상피 화생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노화하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 네. 그리고 이제 장상피 화생 노력. 무슨 노력을 할 것이냐. 지금 이거잖아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영양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미란성 위염. 그냥 위염이라고 그러면 되지. 뭐 저렇게 구구절절 병명이 많은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갈수록 저런 병명은 더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런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방법을 찾을 것이냐? 나 스스로 찾는다.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결국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다. 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장상피 화생이든 위장병이든 소화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소화가 잘 되면 영양분이 골고루 가고요. 영양분이 골고루 가면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내 몸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좋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머리카락 나오던 것처럼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라는 건데요. 자, 이분 좋을 비타민 그냥 비오유키소 이거 다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이 아니고요.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이걸 먹고요. 소화가 또 좀 잘 안 되는 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소화 효소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드십시오. 그 다음에 피할 건 뭐냐?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면 특히 육류,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일단 당분간 한 2, 3개월 정도는 육류,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끊는 게 좋습니다. 우유도 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끊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염농도는 0.9%를 맞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요.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세포에 이 세포 주변에 물이 있는데요. 여기도 0.9%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9%요. 세포의 주변, 세포 속에도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 주변에도 미네랄이 충분하게 있어야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는 미네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명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산소입니다. 산소요. 두 번째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서버립니다. 근육도 안 움직입니다. 힘이 없으신 분들 전부 미네랄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염분을 드셔보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염분 농도, 소변의 염분 농도 꼭 맞추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 원상님 안녕하세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우측 총경동맥 내 1.5mm 플라그 소견 관찰 소견 플라그 1.5mm 야 1.5mm면 꽤 크네요.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들었나요? 네,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채널 A에서 방송한
이영돈 PD가 방송한 비타민C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광재 교수님이 나오는 영상인데요. 그거 찾아보십시오. 이광재 교수님은 30년 가까이 비타민C를 먹었는데 그 비타민C 먹은 것 때문에 경동맥에 칼슘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는요. 그게 뭐 비타민C를 먹어서 여기 침착이 덜 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착되어진 칼슘을 띄어낼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서요. 지금부터 하루에 비타민C를 먹을 수 있는 최대 양치만큼 6개월 또는 1년 동안 먹고 내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어차피 경동맥에 끼워져 있는 미세 플라그 방법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약물로 녹이는 거 안 됩니다. 뭐 아무것도 수술 안 됩니다. 여기 혈관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여기 내려 올라가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일단 비타민C로 해보시고요. 내년에 결과를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먹는 양이 관건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방법 없는 거예요, 뭐. 네. 그런데요, 여기 경동맥 여기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 관상동맥혈입니다. 거기는 더 무서운 데예요. 여기보다 거기는 훨씬 더 많이 껴요. 혈액순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관상동맥이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요. 거기는 엄청 낍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뭐 이 플라그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뇌에 피를 막아버릴까봐 지금 걱정이 되셔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심하게 걱정이 되시면 제가 이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네,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말을 하기에는 너무 깁니다, 말이. 네. 자, 다음 분요. 행복한 엘리사벳님. 네, 종종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네, 토요일인데 쉬시지도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타민C 하루에 10g 먹고 있는데 20g으로 늘려 복용하면 몸이 더 좋아질까요? 그거는요,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을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대답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바뀌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뭐. 한 세 가지 되겠네요. 호전 반응이 심하게 오거나, 그 다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네, 그 셋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을 그런데 한 번에 10g에서 20g으로 늘려버리면요, 갑자기 설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리냐면 10g, 11g, 12g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20g 드시고 좀 더 좋아지시면은 네,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원상님, 추가 검사 필요할까요? 관상동맥 CT와 같은 거요. 자, 이건 추가 검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추가 검사는 병원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병원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수미님, 음식 알레르기로 몇 달 동안 고생 중입니다. 키토산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또 힘드신, 이렇게 글을 적어 주셨네요. 음식 알레르기. 자, 음식 알레르기 없다가 생긴 것 같고요. 없다가 생긴 그 음식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리고요,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는 결국은 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 네, 장 어디냐면 장 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장 누수는 왜 생겼느냐면 스트레스, 네, 피로, 네, 그 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어나거나 또는 뭐 특정한 무엇인가가 일어나가지고요, 장이 망가진 뒤에 장 누수가 일어나고 그 장 누수를 회복을 못하면
이제 음식이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염증 반응이 혈중에서 일단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알레르기는 혈관에 들어온 놈이 다시 혈관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피부 밑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알레르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어떤 해결점을 봐야 되느냐면 소화 문제로 발생했으니까 소화를 일단 좀 해결을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나는 소화가 잘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들을 먹어보는 겁니다. 그게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키토산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어보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지금 알레르기가 일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게, 나타나는 게, 인지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고요. 꾸준히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복합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 이런 비타민 B도 좀 하나 드시고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것도 하나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레르기니까는요. 저 알레르기가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피부과, 내과, 병원마다 다 다니시면서 뭔가 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한테 처음 하는 질문이라면 병원부터 먼저 가시면 됩니다. 네,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처방받아갖고 먹으면 금방금방 가라앉아요. 근데 지금 안 되시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건 기본적으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차이가 없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안의 MV님, 반갑습니다. 참 읽기 어렵네요. 디안엔지, 다이안엔지. 네, 반갑습니다. 창덕님, 안녕하세요. 암 투병 중인데 발효식품 중 된장이나 고추장 장류를 먹으면 안 되나요? 닥터 한스, 된장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누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상식이지 않습니까, 저거? 네. 발효식품입니다. 소화 굉장히 잘 돼요. 네. 그 다음에 된장이요. 소화 잘 되니까는 제가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어서 몸속에 공급이 굉장히 잘 됩니다. 내 몸속에 아미노산이 공급이 안 되면,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런 암이든 뭐든 간에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기초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백질을 종류를 잘 골라서 먹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채팅창에 오시는 분 중에 이 암하고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오유키소 하시고요. 지금 항암도 8, 9차 정도까지 했는데 쌩쌩합니다. 네.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키토산 꼭 먹어야 되냐라는 건데요. 이거 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꼭이 어디 있습니까? 안 먹어도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죠. 근데 꼭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하고요. 키토산을 드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제 닥터 한스 키토산 쳐보시면 영상이 키토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영상이 한 50개나 나올 겁니다. 그 영상을 찾아갖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키토산이 해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개가 백혈구 숫자를 증식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혈구가 늘어나니까 NK셀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키토산이 하는 기능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요. 뭐 꼭 먹어야 되느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비오유키소중 키토산만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수미님, 감사합니다. 네. 박마리님, 네. 안녕하세요. 소변 농도가 좀 짜게 먹고 재면 0.9이고요. 2시간 후 재면 0.3이 나옵니다. 네. 이분이 아까 그분 같은데, 아까 질문을 해주신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네. 이분, 네, 소금을 그렇게, 예, 짜게 먹으면 올라가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세 달 아니죠. 소변 염도 올리는데요.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 이상.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고요. 1년 동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합니다. 0.9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게 맞고, 계속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드셔 주시면 됩니다.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김갑수님, 변비가 심했는데 비타민과 키토산 먹고 아침마다 잘 봐요. 네. 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키토산 먹고 변비가 오시는 분도 있고요. 키토산 먹고 변비가 좋아지는 분도 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오는 분이 있고요.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없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비타민C 죄가 아닙니다. 키토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토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몸이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물질을 먹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변비가 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설사가 와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똑같은 물질을 먹는데 그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키토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 해결해 주고요. 변비가 없으신 분 중에 변비가 오는 분도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내 몸이 나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조절해 준다,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자연 치유력을 올려준다라는 거죠.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의 항상성을 조절해 준다.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혈압이 올라가면 떨어뜨리고요. 혈압이 내려가면 올리고요. 혈당이 올라가면 내리고, 혈당이 내려가면 올리고, 체온이 올라가면 내리고. 이런 게 항상성 유지입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내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네. 그래서 내 몸에서 조절을 자연적으로 해준다. 이게 자연 치유력인데, 키토산 먹고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비타민C 먹어도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염분, 또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0.9%를 혈액 속에서는 항상 맞추어줍니다. 항상 혈액 속은 0.9%로 맞추어준다. 그런데 문제는 혈액 속이 아니라 혈액의 바깥, 혈관의 바깥, 즉 소변은 혈관의 바깥이거든요. 거기에 농도는 왔다 갔다 한다. 내 몸에 전체적으로 0.9%가 되어져 있는 게 맞다. 소변으로 나오는 것도 0.9%가 되어져 있는 게 맞다. 라는 거죠. 0.2가 나온다, 0.6이 나온다, 이러면 환자입니다, 환자. 여러분, 혈압이 190, 180 올라가면 병원에 막 가가지고 응급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종종 겪죠, 여러분. 예. 소변 염농도 0.6 나온다.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재주지도 않아요. 자기가 재야 되는 겁니다. 몸 관리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나의 건강 관리는 내가 하는 거지 어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죽으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거지 남의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아프면 내 다리가 아픈 거죠. 남의 다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다리 누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내가 고치는 겁니다. 약국에서요? 병원에서요? 의사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고쳐줘요.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나 스스로 공부해서, 나 스스로 관찰하면서, 나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원래 나를 잘 조정, 고쳐줄 수 있도록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나를 다 조절해줘요.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왜 병이 생기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하시잖아요. 술을 맨날 먹는다. 술을, 소주를 하루에 5병씩 맨날 먹는다. 담배를 하루에 막 2-3각씩 피인다. 잠을 안 잔다. 스트레스 맨날 받고 있다. 약물을 먹는다. 각종 약물 먹는다. 항암제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먹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급할 때는 무조건 먹는 게 맞습니다. 저도 급할 때 약 먹습니다. 지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콧물이 줄줄줄줄 나온다. 강의 못 하잖아요. 약 먹어야 됩니다. 재채기 계속 한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자연 치유력에 방해가 되어지고 있는 요인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를 해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줄 수가 있고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야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소변의 염농도입니다. 소변의 염농도 0.9%입니다. 그게 나오도록 염분을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 내 건강 내가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건강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나 뺏기 없습니다. 나를 못 믿겠거든.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요.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경험해 보셔서. 자, 경험 뭘 얘기하는 거냐? 비타민C 먹어라 하는 사람은 맞는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설사가 생긴다. 위장이 깎인다. 위장이 빵꾸가 난다. 설사가 난다. 비타민C 먹으면 문제 생긴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못 먹게 합니다. 누가? 그것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잖아요. 전문가 말은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시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는 더 믿지 마십시오. 제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 혼자, 나 스스로 한 개씩 먹어보는 겁니다. 비타민C 먹으면 그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그냥 반 개씩 먹어보는 겁니다. 반 개. 자, 반 개 먹는 방법. 이거를 반 분질러면 됩니다. 이렇게 반을 분질러면, 그래서 반 개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반 개. 그래서 반 개를 먹고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얘가 살살 녹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걱정되면 그냥 하루에 반 개만 먹어보는 겁니다. 한 일주일 먹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개 먹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한 개 먹는 거죠. 하나씩 또 일주일 먹어보는 겁니다. 나 스스로 먹는 거죠. 그래. 이렇게요. 그러고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는데, 괜찮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 개씩 2개씩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번에 5개도 먹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연습하면 다 먹을 수 있어요. 200개 먹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에 40개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먹어보면 되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열심히 먹었으니까. 자, 이렇게 연습하면 5개 한 방에 들어갑니다. 자, 총 6개 먹었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좀 많이 마셔주는 게 좋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요. 소변의 염농도도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도록 조금씩 증가시켜서 먹어보면 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경험하고 나 스스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 건강을 체크해가는 거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다음이요. 손정민님, 초3 남아 틱 증상에 도움되는 의학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일단 소화가 잘 되십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은 항산화입니다. 항산화가 뭔지 이해를 하십니까? 의학적인 지견에서 항산화를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학 말고요. 그냥 과학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제가 이해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틱 개념이 뭐냐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현상은 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나의 정신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뇌전증이라고 아시죠? 네.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똑같은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상은 전기적인 문제입니다. 전기요. 네. 전기는 뭡니까? 전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자. 내 몸속에 전자가 들어있죠. 전자가 돌아다닙니다. 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책받침을 비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일어서죠. 그것도 다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전자를 넣어주면 머리카락이 떨어집니다. 내 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기가 이 신경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은, 뇌신경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머릿속에 전기의 흐름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쥐 나는 현상 느껴보셨죠? 쥐. 예, 쥐가 왜 나느냐? 전기적인 문제입니다. 다리에 쥐 나는 거. 나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뇌에서 쥐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결국은 전기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몸에다가 전자를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전자를 많이 집어넣는 방법은 뭐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를 잘 공급시켜주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을 많이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항산화제 어떤 게 있는지 나오죠. 그런데 어떤 항산화제가 들을 수 있는지, 전부 다 써야 듣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5대 항산화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는 항산화제를 전부 다 먹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산화제를 다 먹는다고 해서 이게 여기 가나요? 네. 갈까요? 모르죠? 네.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화 기능을 다 자동적으로 되게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이거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제 1개 이걸 다 먹으면 소화 작용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항산화 네트워크 5가지 이것도 흡수가 잘 된다. 근데 지금 초5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네,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는 결국 체중이 좀 어른보다 낮을 겁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체중 60kg 대비 제가 먹는 양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율로 내리면 됩니다. 뭐 한 30kg 정도 되면 절반 양을 먹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뭐 어차피 먹어야 되는 영양제잖아요. 먹어야 되는 영양제. 그래서 비타민 C는 전자를 공급하는데 탁월한 기능과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여보셔서 항산화 기능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죠. 네,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요. 정신적인 문제 중에요.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네, 물질에 많이 의존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결국 몸에 영양소 부족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연구는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혈당 부족과 그 범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당도 마찬가지지만 기타 많은
영양소들도 이 몸의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다 영양소와 관계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가늘고 말라있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제가 연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 30대 아이들 보십시오. 소화 기능이 안 좋다. 이런 사람 있나요? 거의 별로 없습니다. 20, 30대는요, 없어요. 예. 영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상들, 영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많이 잘 먹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소화가 안 돼서 제대로 못 먹고 있겠죠. 자, 그래서 손정민 님도 초등학교 5학년, 네. 영양에 신경을 써보십시오. 분명히 부족한 영양소가 있을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심리, 마음이 구성하는 차지하는 게 있는 거고요. 우리 몸은 물질이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여서 내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도 있고 육체적인 물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요, 우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물질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먹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하고요.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비타민C 제가 보기에는 개수를 쭉 내려가지고 먹여도 분명히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장하고 마음하고 정말 많이 관계가 있고요. 장하고 뇌세포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해보십시오. 해보시고요. 의학적인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해드리려고 그러면요. 지금 틱 증상이요. 병원에 가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병원 많이 다녀보셨죠? 네, 제가 지금 해주는 얘기 해주는 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다른 차원, 다른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네, 내분비계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당뇨가 먹는 것 때문에 생겨요. 먹는 거. 그게 줍니다. 2형 당뇨 다 먹는 것으로 인해 출발해요. 그럼 먹는 건 입으로 들어가죠. 그럼 뭐부터 고쳐야 되느냐면 소화기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당뇨를 고치는데 호르몬 내분비계에 가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소화가 잘 되는지 먼저 체크하고 소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내분비계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질병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소화기가 먼저다라는 거죠. 소화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 질병을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전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소화는 뭐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모릅니다. 네. 그런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부터 먼저 가셔야 된다. 철저하게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 후에 그 다음 단계다라는 거죠. 영양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소화가 제대로 돼야 영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질병을 아무리 체크한들 나옵니까? 하다못해 쉽게 얘기해서 소변의 염농도, 즉 내 몸속에 소금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데
다른 질병을 체크한들 뭐 하냐 이거죠. 소금 부족하면요, 혈압 올라갑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소금 부족하면은 당이 올라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금 영양이잖아요. 영양. 네. 소금도 제대로 먹는지, 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소화 상태, 소화기 상태인 몸을 가지고 무슨 당뇨 고혈압을 잡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부 틀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서 제대로 잡으셔서 가시는 게 옳다. 네. 물론 제 사견입니다. 네. 네, 뭐 공적인 그런 그런 내용 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은 사적인 사견,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혀 밑에 넣는 체온기가 구하기 어려워서 약국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귀 속에 넣어서 재는 거 사서 잴 때마다 양쪽 귀 다 틀려가지고 환불해 주세요. 박사님 몰에서 판매해 주시면 합니다. 비접촉은 비접촉태로 다 틀려요. 네, 제가 뭐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비접촉 온도계는 믿지 마십시오. 안 맞아요. 경향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혀 밑에 넣는 거 그걸 사셔야 되죠.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네, 그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체온 이야기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저는요, 건강의 척도, 내가 건강해지고 있다, 비건강,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준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하면 체온이라고 봅니다. 체온, 아침 체온을 꼭 재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혀 밑에서 재는 체온,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체온이 36.5도다, 36.6도다, 36.7도다. 그러면 좀 좋은 거,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체온이 올라가면 좋은 거냐면 신진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내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와 음식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만나서 반응을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응을 하니까 열이 나는 거죠. 에너지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몸은 건강한 몸이다. 몸의 순환이 잘 된다. 몸이 잘 돌아간다. 이런 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체온을 재보시고요. 36.5도보다 0.1도라도 떨어지면 내 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감기가 올려오고 그런다, 몸살이 올려오고 그런다 그러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기가 심각하게 들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염증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네, 혈압도요. 왼쪽 팔 잴 때하고 오른쪽 팔 잴 때하고 혈압 차이가 10씩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하물며 체온을 여기 귀에서도 재고, 뭐 손에서도 재고, 맞박에서도 재고 이러잖아요. 지금 식당 가거나 가면 체온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맞아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0.5도는 무조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하시지 마시고 꼭 혀 밑에서 재는 체온계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거 제가 재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입만 갖고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거요.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20년 전에 일본. 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직도 배터리 한 번도 안 갈아 꼈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하는데 시간이 30초 내지 1분, 한참 걸려요. 네. 이런 체온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의료기 파는 데 가면 있습니다. 요거 사셔서 하시면 되고요. 저기 혈압도요. 여러분 한쪽만 재시지 말고 양쪽 다 한번 재 보시고요. 높은 쪽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양쪽 팔 다 재 보시고 높은 쪽 거.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미숙님 반갑습니다. 밥을 많이 먹고 소변을 보면 소변이 거품이 나오는데 키토산 먹으니까 소변이 맑고 깨끗하게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키토산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이런 건데요.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한테 신장이 나쁘고 신장이 어떤데 이러면서 비타민C 먹으면 되느냐 키토산 먹으면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신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사람 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모세혈관이 많은 곳입니다. 노화 문제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곳,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곳, 모세혈관이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이 들어있는 곳, 눈, 네, 그 다음에 신장입니다. 이 두 군데가 발생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발끝요. 혈액이 발끝까지 잘 가기가 어렵죠. 심장에서 멀어가지고. 이런 혈액이 잘 못 가는 또는 좁아가지고 가는데 이런 장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말을 안 드리는 겁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신장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 키토산을 먹으니까 소변 거품하고 관련이 있다. 저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첫 번째, 장에서 흡수되어져 들어오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포도당도 영향을 끼치고요. 단백질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물질들이 천천히 조금씩 들어오게 합니다. 비타민C랑 키토산이랑 제가 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같이 먹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가 서방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라. 비타민C가 천천히 들어온다.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걸 막아준다. 그래서 결국 당뇨가 있으신 분도 키토산하고 같이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몸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부담도 줄어들고요. 간에서 제거해야 되는 물질의 양도 감소합니다. 키토산이 물질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이 할 일이 줄어들고 간 기능이 잘 돌아가 주니까 신장에서 걸러내는 것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간 기능이 잘 되어지니까 거품이 일어나는 물질이 원래는 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왔었는데 그것도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요,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여기 적고 있고 우리가 디스커션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전부 다가요, 일반화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논까지 갖고 가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성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키토산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결과는 어떤 거냐면요,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키토산은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일반화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식약처에서 광고 문구로 써도 되는 허가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 효과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허미령님,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맞습니다. 손정민님 반갑습니다. 산세베리아님 반갑습니다. 레시틴이 동맥 경화에 효과가 있나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도움이 되죠. 레시틴 일단은 영양소들 흡수가 잘 되어지도록 해주고요. 영양제는 먹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진이님 반갑습니다. 췌장이 안 좋아도 키토산 비타민C 먹으면 췌장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췌장이 어떻게 안 좋은지 좀 상세하게 알지 못하면 말하기도 어렵고요. 어쨌든 췌장에 하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하도록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췌장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특정 지어서 저렇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과대광고입니다. 과대광고. 예. 말하기 어려워요. 네. 췌장 기능도 자연 회복이 가능한가요? 췌장을 자연 회복시키는 경험이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임상 여러 건 했고요. 한국에서도 췌장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지금 췌장에 염증이 있으신 분이 목욕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이 항산화 쪽으로 바짝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오유퀴소, 소화효소제 요렇게 드시고요. 커큐민유 이런 거, 강황 이런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 보시고요. 마이너스 이온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렉시에님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셨군요. 정필기님 안녕하세요. 백혈구가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백혈구가 염증의 원인에 어떤 형식의 질문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염증이 일어났다면 백혈구가 관여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백혈구가 관련되어져서 염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백혈구가 염증을 일으키는 게 일으킨다고 그래야 되나? 백혈구는 원래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염증을 안 일으키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무슨 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그 물질을 공격을 해서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책살염님 반갑습니다. 야, 이름 참 읽기 어렵네요. 제가 치아 신경치료하고 나서 귀 옆에 열감이 심해서 이를 뽑았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열감이 심해서 귀 옆에 열감이 염증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단은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 이제 제가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소화 잘 되게 해라 이겁니다. 비오유퀴소 드시고 소화효소제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픈 통증이 있으신죠?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비오유퀴소 하셔가지고 소변의 염농도도 같이 좀 맞추어줘 보십시오. 네, 그러면 뭔가, 어차피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저런 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런 분 전부 소변의 염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영양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타민C도 많이 드시고요. 기본적인 영양을 몸에다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잘 돼야 되고요. 소화가 잘 되고 나서 다른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몸에 영양소가 충분하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그거가 되어진 뒤에 병원에 가가지고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영양이 다 채워지잖아요. 그럼 그 병이 없어져 버려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건 그냥 팔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좀 빨리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돈이 훨씬 더 적게 듭니다. 네. 산세베리아님, 비접촉 온도계는 저는 체온이 안 나와요. 이렇습니다. 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비접촉 온도계 상당히 신뢰도가 낮다. 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거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경향만 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38도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얼굴에도 찍고 손에도 찍고 이러는데
그런 온도계가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나 됐습니까? 얼굴에 찍고 뭐 이러는 게. 이런 온도계요. 네. 50년도 더 됐습니다. 50년도 더 됐다고요. 1년도 안 된 온도계하고 50년 된 온도계하고. 정필기님, 지금 어깨 통증이 있어. 비타민C 16달 먹었는데 이상이 없는 게 통증의 활성산소 때문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16달 먹었는데 이상이 없다. 나았다는 겁니까? 지금 어깨 통증이 있어서 16개 먹었는데, 이 어깨 통증이 있어서 16개를 먹었는데 몸에 설사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통증에 있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느냐,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상당히 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네. 활성산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 콕 꼬집어서 말씀하기는 어렵겠고요. 그게 통증이 없어도 16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16개를 한 번에 다 먹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먹은 게 16개라는 소리인가요? 이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명확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원상님, 이광재 교수님 방송 잠시 보고 왔습니다. 비타민C 복용 시작하려는데 용량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많아도 좋은가요? 비오유키소 섭취법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C만 드시는 게 아니라 비오유키소까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J님, 강황가루 안 좋나요? 강황가루 무지 좋습니다. 강황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 엄청 좋고요. 항산화 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산세베리아님 감사합니다. 박현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을 먹으면 특히 물 종류를 먹고 나면 꼬로록 시냇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꼬로록 물이 내려가니까 소리가 나는 거죠. 물이 내려가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물을 먹으면 그렇게 생겨 있나 봅니다. 장기가. 네. 그래서 뭐 별 적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소리가 좀 뭐 나도 그냥 네. 그런데 뭐 바뀌어야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라는 건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연세가 들어가면 노화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는요. 소화 잘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소화를 잘 시키는 영양제를 한번 먹어보십시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리고 장에 통증이 있거나 저번처럼 네, 꼬로록이 오거나 그 다음에 가스가 심하게 차거나 네, 아까 제가 장에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먹는 유산균의 양을요. 한 3배까지 늘려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있으면 그게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꼬르륵 소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박사님 가지고 개그랑 똑같은 걸로 저는 귀에다 꽂고 재니까 항상 체온이 모자라게 나옵니다. 잘 못 쟀나 보네요. 이거는 입에다 넣는 겁니다. 입에다가. 귀에 꽂는 게 아니에요. 네, 즐거운 개그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정필기님, 한 번에 먹었어요. 보통 때는 약간 설사 오기 전까지 갔어요. 한 번에 16개 드셨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16개 먹으면 설사 오기 전까지 가는데, 지금은 그걸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어깨 통증 때문에 그러냐, 지금 그 말씀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질문들 빨리빨리 올라와 주시면 계속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들어오는 속도가 제가 답변 드리는 속도보다 늦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이제,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기는 하지만은 또, 저도 이제 운동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도 빨리, 네, 주무셔야죠. 주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오늘 밤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여러분이 질문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네, 제가 답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는 그 내용은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을 쌍방향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데요. 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줌으로 화상 채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준비를 좀 여러분들께서 되시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얼굴 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핸드폰, 네, 이 핸드폰을, 네, 이런 이어폰과 핸드폰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이어폰을 이 귀에다 꽂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얘를 옆으로 돌려서 저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조만간에 만들 테니 신청해 주시면은 그 시간대에는 얼굴 보면서 한번 방송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방송에 여러분 얼굴이 나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도 나가겠죠. 그런 시간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성두님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네, 귀한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7월 직장암 3기말 선고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일체 안 하고 박사님 말씀대로 비오유기소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사제 비타민C 처음 10 맞았습니다. 계속 8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 또 주사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놔달라고 그러면 될 거고요. 모르는 병원도 있으니까는요. 그거는 좀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글루타치온 주사도 굉장히 좋고 배곡 주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맞으시고요. 항산화 5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항산화, 네, 항산화 영양소 다 챙겨 드시고요. 비오육소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비타민 B군요. B 복합제 드시고요. 모든 이런 영양제는 전부 껍질을 까고 드세요. 네, 그리고 연질 캡슐을 씹어서 짜가지고 드시고요.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키토산은요, 액체로 드십시오. 액체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토산 용액 제조법.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3잔에서 6잔, 소주잔으로, 네, 전, 중, 후, 아무 때나 마시면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백혈구 숫자가 굉장히 잘 조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36.7도까지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잘 때 이 베드를 온도를 약 한 40~50도 정도로 좀 올려서 어쨌든 체온이 36.7도가 7도 이상 되도록, 그러니까 밤에 자는 동안이라도 체온을 높여 놓는 겁니다. 체온을 올리는 거, 네,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우선 뭐 전이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잘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숙님, 박사님 오늘 더 젊어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가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젊어 보이는 거 아닐까요? 네, 고맙습니다, 박현숙님. 네, 책살연님. 맞습니까? 이거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 통증도 있고 어깨랑 목 주변이 아픕니다.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열심히 드시고요. 네,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다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압약을 먹으면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혈압약 먹으면 힘 빠지죠. 네. 혈압약이 뭡니까? 혈압의 기능. 네.
혈압의 기능, 심장에서 미는 힘을 약하게 하거나 혈관을 늘어지게 해가지고 혈관이 늘어지게 해가지고 탄력이 줄어지게 해가지고 압이 안 걸리게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피를 묽게 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요. 힘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혈관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이 세포에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 기능이 떨어진다. 두 번째, 혈압이 높을 때는요, 압력 때문에 이 영양물질이 세포에 충분하게 쭉쭉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면 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선 혈압약을 드시는데요.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는 방향으로 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혈압은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혈당, 당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고 생기는 겁니다. 유전이라고 다들 믿고 있는데요.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이면요, 엄마 뱃속에서 이미 나왔을 때 병 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꼭 뭐 나이 들어서 병이 생기냐고요. 나이 들어서 혈압이 생기냐고요. 그게 무슨 유전입니까? 판단이 잘못돼요. 유전은 뭐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DNA가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유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있는 의학적인 상식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이가 아마 한 50 정도 되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50 정도 되니까 당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게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노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노화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노화도 천천히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건강 관리는요, 내가 부지런하면 관리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몸이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몸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이요, 게으른 겁니다.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죠. 질병.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이요, 먹는 게 장땡이 아니고, 예, 먹는 게 아니라 줄이거나 끊어야 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가는 게 더 정당하고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줄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이 약 끊는 그날까지 저는 날마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해서. 신숙자님 반갑습니다. 옛날 전박이 모습 보고 많이 웃었는데 지금 모습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콕 꼬집어가지고 또 전박이를 또 이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박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잘 보셨습니까? 웃으셨습니까? 네. 사람 생긴 모양 보고 이렇게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네. 프라이베틱한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예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 신숙자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좋으세요? 네. 강경숙님, 잠깐 거실 다녀와서 못 들었습니다. 선생님 진료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미쳐버리겠어요. 병원으로 가세요. 병원으로. 네.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저는, 네.
안 만납니다. 네. 안 만나요. 네. 저 없어요. 이렇게. 네. 그냥 저하고 상담을 하시려면 화상으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화상. 네. 화상요 회의. 네. 하는 거 아시죠? 네. 전화로 화상통화. 이런 거. 네. 그런데, 카톡에 페이스톡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요. 줌으로 연결해서 이 회의를 한다고 그러나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왜 오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받습니다. 네. 신숙자님, 글루타치온이 피부에 정말 좋군요. 맞습니다. 아침에 얼굴 보고 놀랐어요. 새하얀 피부로 바뀌어 있네요. 하루에 몇 알까지 먹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미노산이라서요. 많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효과 많이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6개. 물론 10개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0개도 한번 먹어보시고요. 네, 6개도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저로 먹는 사람이 하루에 3알? 네, 그리고 또 적게 먹는 사람은 하루 1알 먹는 분도 있는데, 1알 먹어가지고는 기별도 안 갑니다. 네. 살아있다, 정의는.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이 또 계시네. 네, 고맙습니다. 살아있다, 정의는. 저희 엄마도 비오유키 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비오유키 하다 보면 당뇨약 끊을 수 있겠지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1년 정도 생각하시고요.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빠진 게 있네요. 비오유키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루타치온, 코큐텐, 마그네슘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B군, 비타민 B 컴플렉스 그거 드시고요. 지금 당이 있으시니까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아미노산. 네, 그걸 드셔보십시오. 한 10몇 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처음에는 한 3g 먹다가 최대 10g까지 늘려서 쭉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막 머리카락도 많이 나고요. 옛날 영상 보시면 여기가 하얘는데요. 그거 드셔보십시오. 저 그거 효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아미노산요. 소금 빠졌고 아미노산 빠졌습니다. 비타민 B 컴플렉스도 빠졌습니다. 네. 네. 산세베리아님, 저는 글루타치온 먹어도 얼굴이 노래요. 글루타치온 양을 한 10개까지 늘려보세요. 네, 늘려보셨다가 한 일주일 먹어보고 줄이시면 됩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5대 항산화 네트워크요. 이거 다 드세요. 네, 글루타치온도 하고, 비타민 E도 드시고, 네, 감마 리놀레익도 드시고, 알파 리포산도 드시고, 그 다음에 커큐민, 그 다음에 코큐텐, 이런 거 다, 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뇨 이야기 잠깐 나와서 당뇨를 해결해 보시려면요, 키토산, 소금, 비타민C,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미노산이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 글루타치온,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만드는 거죠. 요거 다 요렇게 해서 드시면은 당 조절 1년 정도만 드시면 당 조절이 아마 자유롭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영양제 종류는요, 엄청 많습니다. 수백 가지 됩니다. 수백 가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좀 빨리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